우리 지역의 의원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지역 의원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친밀해지고 우리 지역 현안도 살펴보는 시간, 금요 인생극장 시간입니다. 네, 오늘 금요 인생극장의 주인공으로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기흥구의 신갈동, 영덕 1동, 영덕 2동, 기흥동, 선홍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시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달이요. 시의원 당선된 지 딱 1년 되는 달이잖아요. 맞죠? 네. 의정 활동 지난 1년을 되돌아본다면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 네, 이달 7월 1일이 지금 딱 1년 된 날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참 빠르게 간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 또한 시의원으로 첫 임기 1년이 벌써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서 좀 실감이 안 될 정도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뭐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된 일들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좀 의원으로서 삶의 생활 패턴이 이제 변화에 좀 빠르게 적응하고 또 시민이 뽑아주신 시민의 대표로 그 시야를 좀 가지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의원님의 그 신조 이제 뭐 인생의 신조라고 할까요? 그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당신을 절대 혼자 걷게 하지 않겠다. 이거 우리 그 영국 축구팀 리버풀의 슬로건이잖아요. 맞죠? 네, 대표적인 네. 어떤 의미를 슬로건입니다. 혹시 담고 있을까요? 네, You will not walk alone이라는 뭐 대표적으로 영국 리버풀 축구팀에서 많이 주로 알려진 슬로건인데요. 뭐 그렇다고 제가 리버풀 팬은 아닙니다만, 네, 뭐 미국 NBA 보스턴 농구팀이나 많은 스포츠 팀에서 이를 쓰는 슬로건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교사로 재직했을 때부터 네. 아이들에게 써왔던 저의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가치라는 말처럼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힘이 되고 또 가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시각으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저만의 개똥 철학? 네, 그런 담긴 의미로 정치 활동에도 좀 담아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가치의 가치 이거는 몇 번을 말을 해도 지겹지 않은 가치의 가치 중요한 말인데 그만큼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지난 1년 동안에 지역 주민들의 얘기도 많이 귀담아 듣고 함께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렇다면은 우리 의원님께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을까요? 네, 주민분들은 주로 본인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삶의 터전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좀 비교해서 소외되지 않을 만큼의 좀 민원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요즘 주민분들은 뭐 훨씬 더 민주적이시고 합리적이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뭐 자신의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뭐 특혜를 원하거나 무리한 요구보다는 다른 지역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역은 왜 안 돼? 약간 이런 소외받는 거를 좀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로라든가 교통, 뭐 안전을 위한 시설 등 그런 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현안들이 주로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주민들께서 민원을 주시면은 가장 먼저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 주신 분을 만나던 또는 통화를 하던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원에 대한 현장 여건이나 상황들은 직접 봐야 주민들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욱 수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보면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의회에 입성하시기 전에 체육교사 하셨었죠. 네. 짧게. 체육교사 하셨던 얘기는 우리가 3부에서 이어듣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왠지 학교 선생님을 하실 때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선생님의 모습을 담아서 시의원, 시의회에서도 좋은 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인생극장 이야기는 저희가 3부에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키호테 3부 금요 인생극장 오늘은 용인 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2부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임현수 의원께서는 의회 입성하기 전에 학교 체육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셨다고 하셨잖아요. 왠지 엄청 따뜻하고 자상하고 또 양쪽에 이렇게 또 보조개까지 딱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뭔가 무서운 체육 선생님 아니고 따뜻한 선생님이셨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실제 어떤 분이셨을까요? 좀 자평하기 좀 곤란한 질문인데요. 네, 스스로 자평 어깨 이렇게 빡빡 하시면서 네. 해주세요. 저는 09년도부터 22년도 한 2월까지 한 10여 년간 학교에서 근무를 했고요. 학생부 일을 좀 많이 학생부. 했고 또 가르치는 과목도 체육이다 보니까 요즘 말하는 엄근진,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좀 선생님이었던 것 같고요. 별명도 단호박이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뭘 원하면 안 돼. 그냥 단칼에 자른다 그래서 단호박이었고요.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할 때 긴장을 하지 않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좀 안전사고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고 또 반면에 수업 자체만큼은 좀 재밌고 즐거운 프로그램들로 준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라든가 뭐 선도 등의 그 학생부 업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지한 면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담임 교사로서도 아이들의 진로 진학이 걸려 있다 보니까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좀 스스로 많이 생각을 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아이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좀 대해주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항상 이렇게 좀 줬다 폈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특히나 뭐 수업은 재밌게 이렇게 펴주면서 하더라도 안전사고 같은 거는 반드시 우리가 꼭 일어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지켜야 되니까 또 그럴 때는 엄격하게 또 근엄하고 진지하게 또 해주셔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강하게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09년도부터 2022년까지였으면 한 12년, 13년 정도 재직하신 거죠. 네네. 체육교사로. 그러면은 그렇게 10년 넘게 하시는 동안에 제일 뭐 생각나는 학생이나 추억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질문을 주셔서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동탄고에서 근무할 때 1, 2학년 여학생반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행평가 항목 중 하나로 배드민턴 단식 경기 평가를 했었는데 결승에 오른 두 친구가 한 명은 체대 진학을 생각하는 운동신경이 뛰어난 친구였고 또 한 명은 이 친구도 결승에 올라왔네. 운동신경이 있었나? 약간 이런 친구가 그 3선 2선승제의 결승전에서 반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경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친구는 평소에도 친했던 친구였고 또 결승에 올라와서 그 결승 경기답게 정말 올림픽의 결승전처럼 치열한 경기로 승부가 3세트까지 이렇게 접전을 이어졌고요. 그 3세트에서도 듀스의 듀스를 거친 끝에 아까 제가 의외의 친구가 올라왔네 했던 그 친구가 이겨서 우승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우승하는 순간 그 지켜보던 반 아이들이 감탄사를 함께 이제 격렬하게 두 친구를 환호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두 친구와는 뭐 야자 시간 전이나 그다음에 졸업 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제 배드민턴도 같이 치고 제가 종종 이렇게 봤었고요. 또 제 결혼식 때도 후배들이 이벤트를 해줬는데 그때 그 제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좀 도와줬었고 또 작년 제 지방선거 때 이 두 친구가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 또 하필 딱 그때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선거운동도 도와줘서 지금까지 저한테 가장 감사한 여학생 제자 둘이 있습니다. 와, 결혼식 이벤트에다가 선거운동까지 같이 해주시면 찐 제자의 찐 지지자인 거잖아요. 네. 엄청난 제자를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10여 년 동안에 이런 찐 제자를 두셨는가 하면은 또 10여 년 동안 용인시 축구협회 이사 겸 기흥구 축구협회 사무차장도 역임하셨다라고 하시네요.
맞으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육교사시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운동은 정말 잘 하실 것 같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평소에 특히나 축구를 조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까 그 슬로건도 그렇고 네. 직접 뭐 이렇게 축구 운동하시고 그러시나요? 네, 참여하시는지. 제가 체육 교육이 전공이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대학 졸업 후에 기흥구 축구협회에서 이런 봉사직 제안이 또 있어서 그때부터 하게 돼서 지금 10여 년 넘는 시간을 기흥구 축구협회 임원으로 좀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는 원동력을 주신 분들이 저는 축구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 운동 선수는 아니었고요.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우리나라에서 딸 수 있는 뭐 축구 지도자 아니면 뭐 심판 자격증 등을 다 취득을 했었고 지금도 한 20년대 생활체육팀 뭐 소위 말하는 조기 축구팀에 지금도 가입해서 계속 운동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용인시청에도 이제 공무원 축구 동호회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같이 운동을 하자고 말씀을 해주셔서 뭐 의정 활동과 겹치지 않는 일정에서는 그 시청 공무원 팀에서도 나가서 공무원분들이랑 같이 축구도 거기서도. 하면서 네,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의 포지션은 뜨등. 네, 저는 주로 이제 센터포드나 윙포워드 이제 공격수 포지션을 맡고 있고요. 뭐 지역 대회에서 득점상이나 최우수 선수상을 탄 기록도 있습니다. 뭐 체육 교사로 일할 때는 여러 여건이 맞아서 뭐 배드민턴이나 뭐 배구, 족구 등 뭐 다양한 운동을 좀 많이 해서 그때는 뭐 체력이나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정 활동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뭐 간간히 지금 축구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용인시에서도 마라톤 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참가하셨는데 저희 의원들 중에서는 저희 유일하게 완주 5km 완주를 했습니다. 근데 5kg 완주. 완주를 했는데도 이게 체력이 떨어진 게 확실히 절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용인시를 네. 만들기 위해서 저부터 좀 건강 관리에 힘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용인시 되려면은 체력 키우셔가지고 42.195도 완주하실 수 있게끔 막 체력을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운동을 사랑하시고 또 체육교사로서 10여 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해 오셨고 한데 어떻게 그러면 갑자기 시의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출마를 결심을 하셨을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당선되기 전까지 좀 단순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뭐 담임교사로 아이들 가르치고 여가 시간에는 생활체육인으로 주민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같이 있고 또 생활체육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같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시간과 장소 뭐 재원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교육과 체육의 영역에서 누군가는 실제 현장에 목소리를 내고 또 그게 정책으로 개선되어지고 행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나 뭐 지역의 현안들을 보면서 시민들의 대변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시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대변을 하면서 또 가치의 가치를 추구를 하시면서 딱 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의원님 그럼 고향이 용인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용인 토박이, 용인에서 네. 나고 자란 토박이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쭉 봐오셨을 테니까 다른 도시와는 또 다른 용인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 용인이 더 잘 살 수 있겠다, 우리 지역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저는 기흥구에서 주로 초등학교랑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살았는데 용인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불리며 용인의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도 가깝고 어떤 사통팔달 용인 뭐 이런 말처럼 교통적으로 편리하며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경기도 인구수 2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110만에 지금 가까운 특례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용인과 밀접한 지금 여기 수원인 도청 소재지 네. 수원 특례시가 있다 보니까 주요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편의시설, 문화, 체육시설들이 수원에 먼저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용인이 110만 특례시로 발전한 만큼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교통 요충지의 장점을 살리면 경기도의 중심, 더 나아가서는 또 대한민국의 중심인 용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용인에서 나고 자라셨으니까 그 어렸을 때 그 이렇게 자그마한 우리 동네 어떤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110만의 도시로 성장하기까지의 그 모습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담아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거잖아요. 또 이제 궁금한 게 지금 그러면은 이제 체육교사였던 그 장점을 살리셔가지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 중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체육교사로 활동하셔서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딱 이쪽으로 택하신 거 맞을까요? 네, 뭔가의 맞습니다. 그 본인의 특장점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가신 거죠. 네,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네. 근데 원래 잘하는 걸로 가는 게 처음에는 그쵸 맞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의원 임기가 4년인데 그 4년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분야에서 적응하고 노력하기보다는 우선은 제가 자신 있는 분야 또는 관심 있는 분야인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뭐 교육, 체육을 중심으로 문화복지와 관련된 일들을 시민들과 만나서 불편한 점도 듣고 뭐 현안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정책에 또는 행정에 녹여내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힘쓰고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교육 현장에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시민과 소통하면서 그런 시민들이 느꼈던 뭐 체육과 관련한 생활체육과 관련한 그런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특히나 유소년 체육 분야에 대해서도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고민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 좀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정책을 발굴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안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도 중요해진 지금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자체의 시의원으로서 학교 밖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원되어야 되고 특히 체육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바뀌어야 될 방향들이 많은데요. 소위 체육 약자 즉 유소년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여성, 뭐 네. 장애인, 체육 활동의 접근성이 불편하거나 네. 어려운 체육 소외 계층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용인시의 시설과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커져서 용인 시민들만 이용해도 불편한 지금 현실에 교통 편리성이나 뭐 접근성이 좋아서 네. 인근 지자체에서 용인으로 많이 운동하러 오시거든요. 네, 그런 사용률이 늘면서 용인 시민들이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해서 체육 약자는 더욱 소외계층으로 밀려나서 그런 해결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인구가 급격히 늘다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도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금요인생극장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 최근에 우리 임현수 의원께서 용인시 유소년 체육진흥 활성화 방안을 마련에 촉구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유소년 꿈나무들이야말로 우리 체육의 미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뭔가 국비 지원 이런 것들로 실력이 월등히 좋아지거나 뭔가 국제 대회에서 뭔가 등수안에 들거나 좋은 성과를 내거나 이런 것들 사례가 조금 있을까요? 네, 먼저 그 활성화 방안을 촉구한 거는요. 모든 유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에서 필요한 어떤 장소라든가 그 장소를 또 확보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 이 세 가지가 가장 필요한데요. 특히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체육 약자분들한테는 네. 이런 장소 또는 그 장소를 또 확보해주고 네. 이용료를 좀 감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제가 그 활성화 마련을 촉구를 하였고 얼마 전에 그 조례로도 또 담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교육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뭐 투자만큼 성과를 거두는 것이 유소년 체육이라고 아. 생각이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 체육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엘리트 체육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저희가 일본한테 축구에서 무조건 이겼죠, 거의. 네.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지고 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들이 반영이 되면서 아. 이게 결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한국스러운 대한민국에 맞는 그런 최고의 전략이 좀 필요한 실정이고 이게 또 용인에서도 용인에게 적합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유소년 체육을 위해서 그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셨고요. 용인에도 그 뛰어난 실력 또 뭔가 가능성 가진 이런 유소년 체육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구가 110만이나 되니까 어떨까요? 네, 뭐 전체적으로 용인에도 그 실력이 뛰어난 팀들이 많이 있고요. 전국 대회나 뭐 세계에서도 이렇게 성적을 내는 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지역구에만 봐도 그 인라인 하키 팀이 아. 있는데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 영덕 레스피 안에 아. 그 인라인 하키장을 조성을 해줬고 거기서 네.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이 그 세계 대회에 나가서 네. 입상도 하고 네 그런 실적도 있었고요. 또 기흥구에서도 리틀 야구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운동을 하는 기흥 리틀 야구단도 오. 지금 전국 대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뭔가 성과가 굉장히 괜찮게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팍팍 지원을 해주려는 의원님도 있고 하니까 용인에 좋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용인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하는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조금 뭔가 그리고 있는 모습이 있으실까요? 네, 현재 용인은 뭐 상당히 발전했다고도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인구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도 좀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특례시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지금부터는 내시를 좀 가다듬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나 행정보다는 기존의 터전을 잡고 정착해 계신 용인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뭐 복지 시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시를 갖춰서 살기 좋은 용인, 그 살기 좋은 용인이 뭐 돈 많고 부동산 많으신 분들을 위한 살기 좋은 용인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이 네.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용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어우러져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용인시가 되길 바란다 하셨는데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는 또 어떤 의원으로 남기를 혹시 바라실까요? 저는 약속을 잘 지키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좀 믿음직한 시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뽑아주신 만큼 후회 없으시도록 남은 3년의 임기 시민의 대표로 시민분들이 원하는 그 시야로 시민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용인시를 위해 의정활동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돈키호테 찾아주시고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